예, 안녕하십니까. 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프라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프라웨어는 지금 뭐 가상화폐를 뭐 상장했다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로 뭐 묶여서 오늘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뭐 점상한가고요. 그 전날에도 상한가입니다. 자, 이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제 점상한가 자리 여기 있죠. 여기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선이 빨간색이 그어져 있는데 이 자리가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거래들이 있죠? 대량거래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막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많은 거래량들이 있어서 상승하기 전에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만땅 넣듯이 주가도 멀리 가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매물들을 다 넘어선 점상한가였기 때문에, 어제 점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게 이겁니다. 지분율을 보시면, 12.89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A 네트워크스 6.5, 그 다음 세원이 6.33. 자, 그래서, 대수도 지분율이 차마 뭐, 채 15%도 되지 않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유통주수가 85% 이상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매물들 다 넘어선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이 자리 말고 이 밑에를 보시면 이 위치에서 매집했다 치면 또 이 위치에서 물량이 얼마나 추가 상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물대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물량이 추가로 상장된 것이 더 많다면 이것은 기름을 더 넣은 것도 있지만 트렁크에도 기름을 더 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를 한번 돌이켜보면 여기 유상증자가 있죠. 대략 여기 2017년도 유상증자가 있는데 자 2017년 유상증자가 1300만 주가 있습니다. 1415원 1415원 그래서 1415원의 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략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됩니다.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됐던 물량이 있었고, 상장됐을 당시에, 유상증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수익을 줬던 구조고, 그리고 또 밑에서는, 손절을 시킨 구조고, 또 손절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수익을 또 줬던 적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손절을 시켰던 적이 있고, 수익을 줬던 적이 있고, 수익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300만 주 들어온 사람들한테 마이너스도 경험해주고, 그러니까 지옥도 보내주고, 수익도 줬으니까 천당에도 보내주고, 지옥과 천당을 오가겠다. 그러니까 손절할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를 내려가서 손절을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수익 실현을 시켜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다 치면 기간적으로 1년, 2년, 3년, 4년을 매집했다 치고 거기다가 추가 상장된 것까지 매집했다 치면 그 물량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5월 15일 날 또 1852원 예, 여기 이제 580만 도 또 있습니다. 18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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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선을 두 개 그었는데 유상증자 됐던 그 자리들 다 넘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들을 흡수하려고 치면 다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5월 15일 것은 차트에 보시면 2018년도에 유상증자 내역이 없죠. 없습니다. 이거 3자 배정 내지는 일반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 이렇게 셀바스 AI라는 최대 주주가 1년간 보호 예수 받았고 그 다음에 이흥구 예, 이흥구 예, 또 100만 주, 또 1년간 보호 예수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예수 받았던 것이 1852원인데 이제 보호 예수 받았던 것이 1년이 다 지났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2018년 5월 15일 대략 5월 15일 여기 정도로 놓고 본다 치면 이때 상장된 것이 1년 지나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1년 지나서 팔 수 있는 시간들이 이미 다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찔렀던 적이 있고 또 넘나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이 3자 배정을 받았던 사람들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3자 배정을 받은 세력이 아니라 다른 세력이라면 그 물량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차트 베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상한가를 쳤을 때, 점상한가를 쳤을 때, 야, 차트 좋다. 차트 좋은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점상 나왔을 때 저는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매수를 걸어놨는데 대략 3,000원 정도면 사겠다 생각하고 3,10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아예 시원하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풀린 시간은 길지 않은데 거래량은 대략 2,50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3,700만 주고 두 개 상장되어서 1,800만 주대 거의 1,900만 주 정도 되는데 다 팔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도 이 위치에서 팔았다고 보면 덜 팔은 상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이 점 상한가가 풀릴 때 같으면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점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팔았다 하더라도 덜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 매집했다 치면 굉장히 많이 매집했을 법한 그런 차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유통주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유통주수를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설계도를 짜고 들어온 차트라면 대단한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 눈에는 대단한 차트고 하락하면 분할 매수해야 되는 차트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가라는 게 참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3,840원 갔다가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렸다가 나중에 빵 하고 막 쑥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게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오늘 나가라는 사람들이 안 나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 버티던 사람들이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개미핥기다, 개미 물량을 빨아들인다 해서 개미핥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냥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다. 그 선택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라는 존재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는 굉장한 노림수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하다못해 1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단타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내부 상황을 안다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단한 재료가 있다 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정말 좋아하고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대수주 지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뽑았다는 것은 경량권을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겠죠. 지분율 겨우 12% 가져 있으면서 12% 480만 주밖에 없는데 이 밑에서 나온 거래량이 여러분 그냥 대충 요렇게 그어볼게요. 예,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6억 4,800만 주. 오늘 그 빼고도 6억 2천만 주가 나왔거든요. 6억 2천만 주가 거래되는 동안에 누가 매집했다 치면은 480만 주 이상 매집했을 텐데 누군가가 매집해서 회사를 뺏어간다라는 걱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대박주가 될 수도 있고 이 회사의 세력 주체가 회사 관계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휴마시스 한번 보십시오. 휴마시스가 여기에 상을 딱 쳤을 때 상을 치고 이 상을 치던 때에 제가 여러분들은 했던 얘기가 이 회사 지분율도 조금밖에 안 된다. 코딱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유통주수가 90% 달하는 대단한 차트 베이스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날 공략 분할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죠? 지금은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고 역시 우리들 제약도 역시 자, 그 의미를 보고 여기 상한가를 하나 딱 치고 올라올 때 이때도 역시 제가 드렸던 얘기가 노력은 한 적이 있고 상을 쳤는데 지분율이 겨우 6, 7%밖에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 바닥에서 대란거래 했으면은 당연히 경량권을 뺏길 텐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얘네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위로 올리고 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는 조금씩 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보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지분율이 겨우 3.9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생기면 회사를 뺏길 상황이죠. 누군가 매집해가지고 적대적 M&A를 한다 치면 당연히 뺏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걱정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회사의 물량을 누군가 쥐고 있는 세력이 있거나 또는 대주주가 쥐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승했다가 이제 폭탄 던지고 나면 그냥 그게 상패나 감자되는 수준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또다시 상한가 한 개 딱 치게 된다 치면 대량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또 이상한 차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웨어의 차트 베이스는 그 베이스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차트 베이스를 알고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듯이 시가에 100만원 사고 100만원 사고 300만원 사면 되죠. 그러면 기본 물량 500만원 맞춰지는 거고 이만큼 내려오면은 내가 팔지 못하고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빠져나올 틈도 없이 떨어지면 뭐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죠. 대응의 방법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차트 베이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온라인 캠퍼스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지가 뭐 좀 시간이 조금 한 달 넘게 지났는데요. 온라인 캠퍼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좀 빨리빨리 전해드렸으면 가상화폐 뉴스를 좀 전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뭐 비트코인이 2천만원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온 지가 며칠 지났거든요. 그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저도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저도 또 공부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프라웨어의 차트 베이스는 그렇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시고 말씀드렸죠. 확신이 없으면 물량을 줄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차트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그 차트 베이스에 바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탕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빨간색 막 늘어져 있는 것들은 시세를 분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가져갈 차트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프라웨어 제가 어제 인프라웨어를 유튜브에 올려드렸거든요. 어제 강좌를 먼저 보시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좀 먹을 게 있나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장대가 장중에 16%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저한테 상체를 줬습니다. 자, 이거 오늘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뭐 수익을 많이 줘버리면 저도 참 좋죠. 뭐 아침부터 수익 챙겨놓고 하루를 좀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복인 것 같아요. 복이 있어야죠.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한번 볼게요. 맨 처음 아침 9시에 3,790원, 3,790원에 1,320주. 그러니까 뭐 대충 봐도 500만원 치죠. 기본 물량 딱 시가에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갔고 또 반짝 한번 더 떨어질 때 이게 3,860원에 1,300주. 그러니까 또 500이 들어간 거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반짝 솟구칠 때 여기 2차 저항선에 부딪힐 때 매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들고 있었는데 그게 더 떨어진 거죠. 떨어졌고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매수가 보시면 이거 2847주 3530원에 이게 이제 1000만원 치겠죠. 1000만원 칩니다. 500, 500,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가격이 3530원. 그래서 캔들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3,500원에 오면 한번 사야지 이렇게 이제 1000만원이 된 거죠.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00, 500, 1000 들어갔으니까 이제 비중이 2000이 됐겠죠. 2000이 돼서 이게 매도가 3620원. 그러니까 2000만원치 중에 이제 절반을 1000만원치를 판 겁니다. 그래서 3620원에 매도를 했고,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인프라웨어 매매한 게 이제 뭐죠? 그래서 뭐 요렇게 한번 계속 볼게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게 1000만원치였죠? 7만원치를 남겨놨다가 여기 왔을 때 3250원에 보시면 이게 3092주죠. 이게 이제 또 1000만원치입니다. 그러니까 3250원 여기 오면 1000만원치 사야지 해서 1000만원치를 또 산 겁니다. 그래서 합이 이제 2000만원이 된 거죠. 2000만원이 돼서 여기 매도가 얼마냐? 3500원에
또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500, 500, 1000, 그럼 합이 2000 됐는데 여기에 1000만원을 밥숟가락 두 개를 한 거죠. 매수한 가격이 3530원이고 매도한 게 3620원인데 그럼 90원이거든요. 90원이면 수수료 빼고 대략 한 2%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밥숟가락 두 개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2%, 최소 2% 밥숟가락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1000만원 들어간 것이 2%를 먹었으니까 20만원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이익인 상태가 된 거죠.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이게 상금만큼 이만큼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을 세이브 시킨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속에 20만원을 세이브 시킨 것이고 여기 매도를 좀 못한 건 좀 아쉬워요. 1000만원에서 들고 있었으니까는 절반 정도 매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오늘 이 종목을 욕심을 좀 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들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1000만원치를 매수하고 여기에 다시 2000만원이 됐을 때 1000만원을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의 일지가 오늘 이제 사고 팔고 한 게 인프라웨어만 42,354원을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손해를 보고 끝이 났고 들고 있는 건 현재 1000만원치를 들고 있습니다. 1000만원치 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차트가 좋다고 해서 무진장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개미핥기가 끝없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응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이게 오늘 뭐 시가 나오고 여기 나오고 올라가냐, 여기 나오고 뭐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 나왔다고 올라가냐, 아니면 3000원까지 왔다가 올라가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정도는 10% 이상의, 그러니까 뭐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또는 30% 아니면 1박 2일로 40% 50% 이렇게 반등이 나올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단가를 낮추면서 계속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가에 매수한 걸 그대로 가만 들고 있었으면 지금 그냥 오늘 깔끔하게 이만큼 8% 마이너스였겠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평단을 계속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 따라 내려왔고 평단이, 그리고 이제 1000만원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00만원치를 가지고 이제 또 1000만원치를 더 살 준비를 한 게 어디냐면 3000에 넣으면 또다시 1000만원을 살려고 매수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다만 안 내려왔을 뿐이고요. 그리고 매도는 안 걸어놨습니다. 매도는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제 이게 오늘 뭐 요만큼, 자, 저가가 3200원대인데 3200원이 예를 들어서 3200원 여기 뭐 예, 막 4800, 그냥 4800원 뭐 이 정도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3200원에서 4800원이면은 1600원이거든요. 1600원이면 수익이 한 40% 이 정도 날 겁니다. 40%. 그러면 40% 나면 1000만원치 들어가 있으니까 400만원 그냥 또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쉽사리 안 걸어놨기 때문에 이때도 매도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 따라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3000원 매수 걸어놨고 3000원 샀으면 또 밥숟가락 두 개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고, 밥숟가락 두 개 하고 나서 평단 낮아지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뭐 25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또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또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는 42,000원을 손실이죠. 손실인데 이게 손실로 끝난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인프라요 보이시죠? 자, 인프라요 보이고 오른쪽 당겨보면 오늘 수익이 평가손익이 153,000원이 있죠. 예, 153,674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2,000원 이런 것 같습니다만, 42,000원 이런 것 같습니다만, 종가가 1%대로 이제 플러스 돼서 끝이 났잖아요. 제 이제 수익률이. 그래서 종합해보면 오늘 아침 시가 이후에 주가는 계속 하락했지만 저는 종합적으로는 10만원대 정도의 플러스를 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도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는 뭐 100만원, 뭐 300만원, 뭐 500만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뭐 아주 기본적인 제 베팅 금액으로 500 들어가고 500 들어가고, 그럼 1000이 됐죠. 1000이 됐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갈 때는 1대1로 이제 또 1000이 들어가고, 그래서 1000을 밥숟가락 두 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평단이 따라 내려가는 이런 어떤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오르면 좋고요. 내려도 뭐 또 이렇게 힘들게 따라다니면서 밥숟가락 두 개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3,000원까지 내려갔다 치고요. 오늘 상한가가 얼마냐면 4,990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원에서 4,990원 가면은 1,990원 2,000원이거든요. 2,000원. 2,000원이면 이거 수익이 60% 납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이 복리가 작용이 돼가지고 3,000원에 매수했는데 4,990원 가서 2,000원 수익이 나면 3,000원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1,500, 2,000원은 수익이 3,000원에 60% 정도 되죠. 그래서 수익이 6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1,000 들어간 것을 들고 뭐 4,990원 근처에 가서 매도 패대기를 쳤다 치면 뭐 5, 6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었겠죠. 예, 이러면 운이 좋은 거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 애를 먹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랐다 하더라도 항상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 이렇게 계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냥 시가에 들어가서 가만 안 들고 있었다면 그냥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리고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 치면은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계속 이겨야만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을 치죠. 몰빵을 치갖고 수익이 나면은 땡큐. 또 몰빵 치서 수익 나면 땡큐. 하다가 한 번 까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진탕 물려버리면 그동안 버는 것을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몰빵이라는 것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전 재산을 걸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계속 이겨야지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전략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투자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비중 조절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손실이 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인정하고 또 내리면 더 사고 하는 이런 형태로 안정 위에 성장하는 이런 매매 기법입니다. 물론 제가 몰빵 쳐가지고 하루에 또 뭐 수천만 원도 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수천만 원 이럴 각오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누적되고 두 번 누적되고 하면은 참 주식시장에서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주식을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따이려면 못하죠. 그리고 또 한강 근처 또 어슬렁어슬렁 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계좌를 지키면서 하는 전략인 것이고 몰빵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렵다. 이길 수 없다. 가위바위보를 계속 이겨야 되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냥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매매한 거 그냥 통째로 한번 보여드리면 저 오늘 두 개밖에 안 했는데 하나는 밑에 보시면 아이진 있죠. 아이진 0.09 뭐 해가지고 그냥 몇천원 돈 만원 먹고 넣은 것 같은데 아이진 한번 볼까요? 아이진 아이진은 제가 아침부터 얘기 걸어놨습니다. 예, 체결 내역을 한번 볼까요? 아이진은 매수가 13,700원에 매수가 됐거든요. 1,000만원치 깔끔하게 걸어놨습니다. 아침에 매수를 걸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제 기본 물량 걸어놨는데 오후에 체결이 됐어요. 오후에 13,700원 여기 체결됐는데 비트의 속도를 빠르게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 드리죠. 오전에 떨어진 것은 빨리 반등하는데 오후에 떨어진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샀으면 수익은 뭐 1,200원 정도 나서 뭐 10% 가까이 1,000원? 1,100원 정도? 예, 거의 한 8, 9% 나죠. 이렇게 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안 했고 아무튼 오늘 전체 실적은 이겁니다. 이거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쭉 밀어주는 그런 중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 바닥에서 주식을 잘하게 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만 연구를 하죠. 그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잃게 되거나 어떻게 하면 세력한테 당하게 되거나 잃게 되는 시나리오를 똑같이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시나리오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잃는 시나리오도 연구했기 때문에 양방향을 다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좌를 지키는 자금 운용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숟가락 두 개의 비밀을 제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실 텐데요. 그 비밀을 말씀드리면 제가 뭐
대한민국 평균 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1cm 모자라거나 그 정도인데, 아들은 좀 크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밥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쯤 돼서, 아니면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을 때부터 다 먹고 나면 꼭 조금씩 더 먹였습니다. 그래서 밥도 항상 두 숟가락씩 더 먹이고, 다 먹고 나서 배부르고 못 먹겠다 하면 두 숟가락만 더 먹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아이패드를 그냥 손에 탁 잡고 그 가족 놀게 해놓고요. 옆에서 그냥 밥을 계속 떠먹입니다. 입안에다 떠먹이고 떠먹이고 그러면은 애가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도저히 못 먹을 때까지 먹거든요. 그러면은 매 끼니마다 밥 숟가락 두 숟가락씩을 더 먹였죠. 그리고 편식 안 되죠. 거기다가 뭐 입에 넣어주니까 뭐 편식할 게 어디 있습니까? 골고루 잘 먹였죠. 이러니까는 애가 덩어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밥 숟가락 두 개의 힘이 잘 먹여서 큰다라고 생각하면 애 키가 그만큼 더 커지든지 덩치가 커지든지 뼈가 더 굵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밥 숟가락 두 개의 힘이 세월을 이기듯 지나가게 되면 좀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살도 찌고 뭐 비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영양분이 충분해가지고 키는 더 클 수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밥 숟가락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2% 먹는다라는 얘기가 밥 숟가락 두 개, 2잖아요. 2. 그리고 밥 숟가락 두 개, 2%. 그래서 2%를 잘라서 먹는 것.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밥 숟가락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 안 보신 분들 있죠? 여기 보시면 1권, 2권, 3권, 뭐, 주식투자 마음을 다스리라 했는데, 이거는 뭐 좀 어렵겠습니다만, 1권, 3권, 요거는 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 많으니까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인프라여 가지고 또 죽자 살자 또 매달려야 되겠죠.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또 손실도 줄여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뭐 저처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물린 분도 계실 테고 또 수익 난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매매일지들은 딱 복귀를 정리를 딱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라는 마음으로 더 살펴보시면 더 좋은 매매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프린트해서 보고 계속 하다 보면 내 몸에 딱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매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습니다. 자랑 좀 하려고 했더니 뭐 나가리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프라웨어를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좀 고생 좀 하셨겠죠. 그리고 어제 매매하신 분도 그럴 테고, 저도 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밥숟가락 두 개 하고 또 기본 물량을 들고 넘어왔는데 오늘 꽤 바락 맞아가지고 저도 뭐 오늘 나름 쭉 터졌죠.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라요. 오늘 갭 하락을 할 때 특별한 악재 뉴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간으로 한 2%대, 1%, 2%대 마이너스 시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갭 하락의 정도가 좀 많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아침에 동시효과가 벌써 9시, 8시 57분, 8분 이렇게 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동시효과가 시가 나오는 것이 하한가에 넣을 뻔 했거든요. 그래서 하한가 넣을 뻔 하길래 제가 하한가에 주문을 넣었는데 뭐 쭉 올라가지고 10몇 %, 오늘 15%로 이렇게 올라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아침부터 하한가 들어갔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고 싶긴 한데 만약에 아침 9시 되기 직전까지 하한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다 치면 아마도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걸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아침에 호가창을 봤겠죠. 호가창을 봤는데 뭐 하한가 들어갈 상황이니까 그 누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 종목을 매수할 생각을 했다가도 안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어떤 효과가 있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가창을 보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주식하다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게요. 아침 동시효과에 흔들어 버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닌가 보다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차트도요. 동시효과부터 흔들어 버리고 막 매도 물량 쏟아져 버리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 망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라는 이 사람들이 심리가 한마디로 너무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가지고 운전을 해내면,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 심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그냥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이상한 수준이라서 아침에 제가 시가에 하한가 들어가려다가 올라버려서 못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2530원에 매수 건다고 받쳐놨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버티고 있었는데, 이 차트가 지금 어쩌면 아주 좋은 차트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뭐 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소수를 써보고 나쁜 쪽으로 소수를 써보고, 그래서 그 양쪽의 소수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럴 가능성도 있구나, 저럴 가능성도 있구나,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 파괴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자리 하한가 근처, 자, 오늘 저가는 28.49거든요. 저가가 28.49면 하한가 거의 뭐 내려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하한가 내려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한가 들어갈 때쯤 되면, 자 봅시다. 밑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이 빵빵 났죠? 났는데 오늘 하한가 들어갈 정도 되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밑에 들고 있어도 제 초보 때를 생각해보면 들어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하한가 묶이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았고요. 그리고 밑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후달려서 나갔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기 매물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오늘 틀었다 치면은 막 깔끔하게 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게 봤을 때 그러고요. 나중에 또 나쁘게 보는 것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한가, 그냥 하한가라고 생각합시다. 하한가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가로선 그어놓은 게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어디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대량 거래들 빡빡한답니다. 대량 거래들 빡빡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한가 들어갈 법한 자리들은 대량 거래들 빡빡했으니까 여기에 추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추격해가지고 추격을 해서, 추격이 아니라 매수해서 버텼다고 칩시다. 버텼다고 치는데 본전을 근처 올라왔다가만 떨어지고 쉽게 수익을 준 구간이 없죠. 그러면 이 많은 거래량 속에는 많은 개미들이 들어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은 이때 못 나갔으면 오늘 같은 날에는 들어갈 법한 이런 공포를 보게 되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리는 여기에 매달렸던 사람도 나가게 만들었고, 여기 있는 사람도 나가게 만들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 실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깔끔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매집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날 T 상한가 놓은 날 개미 할기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개미 할기. 개미들 물량을 싹 빨아가지고 싹 주워 담은 다음에 급등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갭이 해소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아래 꼬리나 여기 위 꼬리나 거의 비슷하게 만났는데, 이게 이제 키스마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거의 만났는데 갭이 다 해소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던 사람들 다 나가고, 그죠? 자기 위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자기 본전 근처에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아팠던 기억이 있죠. 내가 이 자리에서 샀는데 850원까지 내려가는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린다 생각하면은 이 하한가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일까요?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해소되고 이 갭 매집이라 치면 그것은 한마디로 아주 좋은 매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한가에 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런 제가
진짜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한가에 매수하면, 오늘은 손해 나봐야 손해가 안 납니다. 오늘 하한가 묶였는데, 하한가에 샀는데, 지가 더 떨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한가에 매수하면 더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좋은 차트다 생각이 들면, 하한가에 매수하는 것도, 좋은 공격이죠. 오늘은 오를 것만 많이 남았지, 내릴 일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늘, 자, 다시. 자, 이걸 오늘 하한가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오르면, 상한가까지 가게 되면 수익 몇 %입니까? 거의 80% 납니다. 이게 하한가 30%, 상한가 30%니까 수익 60% 나겠지가 아니라요. 이게 복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80%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면 밑으로 내려봐야 하한가 근처니까 뭐 2, 3%밖에 안 줄 테고요. 뭐 하한가면은 더 내릴 수도 없죠. 근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비용은 이렇게 80%가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이 이 핫다가 있는데, 이걸 그 용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매물대 핫다. 매물대 핫다. 그 매물대죠. 매물대인데 하한가 들어가니까 공포스럽죠. 그 매물대 있던 사람들이 하 들어가는 거 보고 매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매집인 경우에는 아주 좋은 차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2530원 매수를 걸어놓고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런데 점심 먹고, 오늘 어쩐 일로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2525원이 탁 찍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체결됐겠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안 왔어요. 그리고 계좌 열어보니까, 아니, 2530원이 아니라 2520원에 주문을 걸었더라고요. 2520원에. 그래서 한옥가 때문에 못 사가지고, 2600원에 추매를 했죠. 추매를 해가지고, 어제 1000만원 들고 왔던 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1000만원을 마저 추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체결 내역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네요. 2600, 그러니까 인프라 매형을 보세요. 2600원에 3867주를 1000만원치를 산 거고요. 그리고 종가에 500만원치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000, 오늘 1000 사가지고 500만원치만 버렸고, 이 40원 갭은 0.8% 정도 수수료 빼고, 그만큼 밥숟가락이 된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8만원이 제가 더 굳은 셈이죠. 어제 20만원 더 제가 손실을 줄이는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오늘 8만원 줄였으니까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28만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세이브 시키긴 했습니다. 물론 손실 상태죠. 손실 상태긴 한데, 가만히 들고 100만원 까이는 것보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1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까이면 그건 30만원이 내 계좌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밥숟가락 두 개의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면 왜 오늘 1000만원씩 사서 500만원씩 버렸냐? 예, 내일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 더 떨어질지 모릅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예? 오늘 매도 안 한 애들 있죠? 매도 안 한 애들 내일 쑥 눌러버리면 또 실컷 잔치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맥시멈을 3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작게는 100만원도 들어갑니다만 많게는 30만원도 들어갑니다. 3000만원 정도면 차트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500만원을 버린 이유는 유사시에 2000원에 오면 뭐 1500만원 더 들어가면 1대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 지금 평단이 2965원이거든요. 자, 2965원입니다. 2965원. 여기 정도.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000만원 들고 있었고, 어저께 2000 샀다가 1000 줄이고 해서 오늘 또 추가 매수한 게 해서 이제 2965원이 이제 평단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올라오면 또 밥숟가락 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내리면은 더 살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박주가 되어 날아가 버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미할기를 설명드렸듯이,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얘가 반등이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반등을 제대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개미들이 얼방 죽어나간다. 개미들이 얼방 죽어나가는 자리는 좋은 공격 자리라고 제가 묻혀드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만약에 매매를 안 했다면 오늘 2,500원 내려왔을 때 시원하게 사놓고, 야, 오늘은 하한가 들어가도 손실 2%밖에 안 되겠네.
그죠? 만약에 오늘 반등 주면은 수익 많이 날 수도 있고, 야, 이건 오늘 신경 끄고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일 내리면 또 더 사야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뭐,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차트는 좋게 보면 좋은 이유가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GH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급등했죠. 급등하고 이제 거래량 없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자, 뭐 차트 분석은 뭐 예전에 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 그런 전적이 있는데 보세요. 어디까지 떨어지나 가로수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예, 대량 거래 자리입니다. 대량 거래 자리입니다. 대량 거래 자리. 대량 거래 자리. 그리고 여기도 예, 대량 거래 자리입니다. 대량 거래 자리. 그리고 옛날에 고점 자리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내려오면 여기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만큼 내려오는 동안 못 버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개미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어디에 합니까? 이 위치에 하는 거죠. 이 위치에, 그죠? 제법 오래 머물렀네요. 이 정도 머물렀으면 막, 여기 있는 사람들 고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어쩌지?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이러지. 더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100명 중에 2명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게 팔까 말까,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개미들이 얼방 죽어나간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오히려 좋은 공격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가게 된 어떤 차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프라웨어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어떻게 될까요? GH 신소재를 경험 삼아서 보면 여기서 한점 왔다 갔다 아주 오랫동안 애를 먹였죠. 아주 오랫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한참 먹일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지친다 싶으면 그냥 손절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난 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챙겼을 때 요거 그냥 같이 묻어서 버려버리면 그러면 쌤쌤이 되겠죠. 쌤쌤이 되면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거죠. 나 두 개 다 매매한 적 없는데 이래버리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아니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수익 난 거하고 손실 난 거하고 같이 버려버리고 나 매매한 적 없어요 이래버리면 정말 깔끔해집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차트 한번 볼까요? 차바이오텍.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차트 베이스가 제가 언제부터 그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여기 있을 때부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차바이오텍. 자, 상, 그 다음에 점에서 싹 긁었죠.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 전고점까지 내려왔죠. 고점까지 내려왔는데 이만큼 보세요. 예, 상승하기 전에 노력하는 적이 굉장히 있었더란 얘기죠. 그죠? 자,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카페에 활동하고 계신데 이 자리 오면 사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저기 기억나시죠? 예, 여기 오면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사가지고요, 어디인가 팔았는데, 판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별로 다 먹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이렇게 오른 거죠. 뭐, 2,000원대가 10배 이렇게 간 거죠.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좋은 종목들이, 이런 전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공부했던 흔적들이 있죠. 예, 공부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좀 나름 대란거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름 대란거래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란거래 있었던 위치까지 이만큼 올랐다가 내려와서 결국 여기에서 후다닥닥 하고 예, 그때가 6,000원대였죠. 셀트리온 6,000원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35만원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웨어는 차트 베이스가 그렇게 차트 베이스가 아니라 지분율이 그렇게 싹 좋지도 않고요.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그리고 뭐 적자가 많아서 별로 비중 많이 들어가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뭐, 그걸 좋아질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는 원래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재무제표도 좋고,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으면은, 뭐, 넉넉히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좋게 설명드린 가능성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쁘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나쁘게. 예. 이거 상승할 때 그냥 확 밀어 올렸습니다. 11월 20일 날. 확 밀어 올렸죠. 그 상승 또 상갈 때 거래량 없었죠. 거래량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요. 이렇습니다. 밑에서 매집해가지고, 평단이 한 이 정도 되겠죠. 평단이 1,700원 정도 되겠죠. 1,700원 정도 되는 평단을 계속 패대기 치면 지금 팔아도 이익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끝나버린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양방향을 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개미할게 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자, 어제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 인프라웨어 해서 어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프라웨어 주가 전망, 당신이 몰랐던 차트의 비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또 이 차트가 어떤 베이스를 가졌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매매하시면서 돈 벌려고 매매하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이 차트 베이스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저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다 판다 하더라도 남겨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뭐 여러분 체결창이 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체결 보세요. AB 프로바이오, 제가 매매일장 보여드릴까요? 자, 자동일지, 자동일지.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매매 내역주에, 자, 보세요. 보면, 어이구야. 제가 한번 수익을 챙긴 적이 있었네요. 여기 수익을 한번 챙긴 적이 5% 들어가서 26만원 500 들어간 거네요. 500 들어가서, 이거 맞죠? 제가 차트 진짜 좋다고 단타했던 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130만원 정도요. 120몇만원 정도. 2885에 450주니까 한 120, 3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오늘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 또 샀습니다. 보세요. 395주 2,540원에. 이건 대충 100만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200만원치 현재 들고 있습니다. 200만원치. 200만원치 들고 있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이미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손실도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수익도 장중에 많이 났습니다. 근데 200만원 사서 가만 들고 있는 이유가, 이 차트 베이스의 배경을 알면,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다시피 이것도 문디 같습니다. 문디. 경상도 말로 뭐 문디 같다라는 말은 지랄 같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가고 200만원 들어가가지고 얼쩡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0만원 가지고 그냥 매매할 때도 있습니다만, 차트에 따라서 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보신 김에 복귀하시고, 아까 바보스탁 채널 있죠? 거기에서 좀 지나간 종목이고 옛날에 했던 얘기니까 안 봐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계속 보시면 진짜 좋은 얘기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뜯어 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볼 거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양방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세월 지나보면 그랬구나 하고 또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인프라웨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손실이긴 한데요. 오늘 저는 종합적으로는 손실은 아닙니다. 다른 게 수익이 나서. 아무튼 여러분, 맞다, 아니다, 분석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차트를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복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